혹시 요즘 자꾸만 피곤하고 속이 쓰리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잠은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일상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면 그 원인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한 잔, 바로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나는 하루에 한 잔뿐인데도 끊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은 디카페인인데 괜찮겠죠? 라고 말하며 안심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기호식품이라 믿었던 커피가 우리 몸의 피로를 얼마나 교묘히 숨기고 결국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람은 피로하면 쉬어야 합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몸이 피곤할 때 우리 뇌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신호 물질을 늘려서 지금은 쉬어야 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아데노신이 뇌에 붙지 못하도록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뇌는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지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에요.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데 귀찮다고 그 전선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커피는 정상적인 회복의 신호를 방해합니다. 우리 몸이 쉬라고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은 더욱 깊은 고갈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이미 기혈이 약해져 있어 자연스러운 피로와 회복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데 여기에 커피가 개입하면 더 빠르게 노화와 탈진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위장 건강입니다. 커피는 위 점막을 얇게 만들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처음엔 속이 좀 쓰리네 하고 넘기지만 그게 반복되면 위 점막이 깎이면서 만성적인 위산 역류, 트림, 복부 팽만감, 그리고 위축성 위염 같은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믹스 커피나 라떼, 디카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믹스 커피 속의 프림, 설탕, 탈지 분유는 위를 더욱 끈적이고 무겁게 만들고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제거하는 화학 공정 자체가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가 위장을 자극하는 방식은 겉보기에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에는 대표적으로 카페인, 클로로겐산, 탄닌, 그리고 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는 기능 외에도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클로로겐산 역시 강력한 산 성분으로 위의 산도를 높이고 위장을 긴장시켜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위벽 보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위장이 강하게 수축하며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우리는 소화가 잘 됐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소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에 의한 강제 배출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부드러운 점막 보호와 균형 잡힌 위산 분비, 안정적인 연동 운동인데 커피는 이 모든 걸 무시한 채 자극과 산도로만 위장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신 뒤 속이 편하다고 느낄 때 그건 편해진 게 아니라 자극으로 억지로 밀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점막이 깎이고 위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도 위축성 위염이나 위산 역류 장애 같은 구조적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소화란 자극이 아니라 균형과 회복에서 옵니다. 커피는 이 균형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로를 숨기고 회복 신호를 가리고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가 되는 것처럼 가장하게 만들며 결국은 신체 리듬 전체를 왜곡시키는 물질입니다. 커피가 단순히 피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은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커피는 도파민, 즉 기분 좋음을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깐 기분이 업되고 우울한 감정이나 무기력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진짜 회복일까요? 커피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면 뇌는 왜 도파민이 자꾸 외부 자극에 의해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파민 자체의 기본 분비량을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엔 즐겁던 일에도 기분이 쉽게 좋아지지 않고 커피 없이 일상적인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더 자주 더 강하게 커피를 찾게 되고 커피가 없으면 하루가 회색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변형입니다. 몸과 뇌가 커피에 맞춰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수용체가 늘어나고 도파민 분비 기준이 바뀌고 몸은 커피 없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커피를 오랫동안 마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인 내성입니다. 예전엔 커피 한 잔으로 충분히 개운했는데 점점 2잔, 3잔으로 늘어나는 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뇌가 카페인의 작용을 감지하고 수용체가 부족하니까 늘려야겠다 하고 수용체 숫자를 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같은 양으로는 예전만큼 효과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은 결국 중독의 구조를 더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의 길은 아주 작고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커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3일만 커피를 끊어보세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피로, 위장 통증, 두통, 무기력 같은 증상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은은한 국화차 혹은 물 한 잔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해보는 경험 자체가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내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커피를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없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마시는 상태라면 그건 중독입니다. 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커피가 기호식품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회복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커피를 끊는다는 것은 자기 회복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귀를 회복하는 것이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숨 고르며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약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단호하게 커피를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길 응원합니다.